독일 베를린의 한 카페, 한 여성이 종업원을 부르기 위해 손을 살짝 들고 조심스레 미소를 보입니다. 하지만 종업원은 바쁜 듯 주위를 돌아다닐 뿐입니다. 여성은 고개를 갸웃하며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한국에서는 호출벨만 누르면 바로 오셨는데 여기선 기다려야 하나? 종업원이 드디어 테이블로 다가오고 여성은 커피를 추가로 주문합니다. 하지만 이미 조금 지친 표정입니다. 여성의 머릿속에는 어느새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빠르게 처리되던 서비스, 호출벨 하나로 이어졌던 편리함. 독일 카페의 느긋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주파수에 오신 여러분, 김희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저와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독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신 분이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을 연구하는 엔지니어 안나 슈타이너입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대학 시절부터 환경 문제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운 좋게도 졸업 후 제가 꿈꾸던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유럽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안나, 한국 지사로 파견될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볼 수 있을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정도의 막연한 이미지가 떠올랐을 뿐이었죠. 한국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너무 모르는 상태라서요. 주변 동료들에게 물었더니 예전에 한국을 출장으로 다녀온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안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특히 효율적인 시스템과 따뜻한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죠. 네가 좋아할 만한 곳이야. 그의 말이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독일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 언어도 문화도 전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러던 중 대학 동기였던 마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한류에 푹 빠져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친구였죠. 안나, 너 정말 한국 가는 거야? 와, 부러워. 한국 사람들 진짜 친절하고 음식도 엄청 맛있대. 특히 김치랑 불고기는 꼭 먹어봐야 해. 그리고 한국 밥 문화는 정말 특별하대. 그녀의 말은 나에게 약간의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일지도 몰라. 그러나 떠나기 전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가끔 나오는 낯선 글들에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속도가 빠른 만큼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 같은 글들이 저를 주춤하게 했죠. 그래도 여러 자료를 보며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도 접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국 많은 생각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곳이라고 피하면 발전도 없겠지. 모험이라 생각하고 부딪혀보자.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짐을 싸며 저는 무척 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레었습니다. 과연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제 삶의 전환점을 가져올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게 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내의 넓고 깔끔한 분위기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긴 비행에 지쳤던 몸도 순간 생기를 되찾는 기분이었죠. 안내 표지판은 명확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무엇을 해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공항에서는 간혹 길을 헤매거나 정보를 찾기 위해 직원에게 물어봐야 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어요. 입출국 자동화 시스템을 지나며 또 한 번 감탄이 나왔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스캔한 뒤 얼굴 인식을 통과하자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고 빠르다니. 혼잣말을 내뱉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자들도 이 효율성에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긴 줄로 기다리던 입국 심사가 단 몇 분 만에 끝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는 로봇들이 여행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로봇은 화면에 정보를 띄우며 미소를 짓는 아이콘과 함께 여행자들이 길을 찾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아직 한국어를 잘 몰랐지만 간단한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했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독일 공항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독일에서도 공항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만 때로는 복잡하거나 투박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인천공항은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만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이곳이 정말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불리던 곳이 맞나? 내 머릿속에는 이제까지의 고정관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그 자체로 한국이란 나라의 첫인상을 강렬히 새겨주었죠. 저는 짐을 챙기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감을 느꼈습니다. 첫 만남이 이렇게 강렬하다면 그 다음은 또 얼마나 특별할까요? 인천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처음 접했을 때의 놀라움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지하철역은 마치 미래 도시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매표소에는 사람 대신 자동화된 기계가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과정이 매끄럽고 간단했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니 요금 계산부터 승차권 발권까지 순식간에 완료되더군요. 지하철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차량은 새 것처럼 반짝였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독일의 지하철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 지하철은 오래된 역사가 느껴지는 매력은 있지만 유지보수가 더디고 낡은 느낌이 가득하죠. 가끔 차량 내부에서 낙서를 발견하거나 불편한 좌석에 앉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의 지하철은 전혀 달랐습니다. 앉는 자리마다 깨끗했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조차 차 안이 환하고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였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더군요. 인터넷 연결이 원활해 사람들이 지루할 틈도 없어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지하철을 탈 때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지역이 많아 잠깐의 연락조차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 역시 정확했습니다. 도착 시간은 분 단위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 시간에 딱 맞춰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복잡한 노선도 친절하게 표시된 전광판 덕분에 초행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 중 하나는 안전함이었습니다. 늦은 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역 구석구석 설치된 CCTV를 볼 수 있었고 밤이지만 거리가 환해서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독일에서는 늦은 밤 지하철을 타는 것이 종종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드문 경우지만 취객이나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여성 혼자 이동하는 것이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친절하구나. 짧은 시간 안에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매료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동을 위한 수단을 넘어 이곳은 한국의 발전과 기술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지사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을 때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할지,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죠. 첫 프로젝트 회의 날, 저는 독일에서처럼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가서 혼자 발표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안나, 준비한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에서는 각자 자신의 영역을 철저히 준비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팀의 힘으로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는 듯했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동료들은 제 자료를 하나하나 보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려는 태도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죠. 특히 한 동료는 자신의 자료를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필요하면 마음껏 쓰세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 순간 저는 한국 직장 문화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는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나눈 소소한 대화와 웃음 속에서 저는 이들이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돕고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성공보다는 팀의 성공이 더 중요하거든요. 한 동료의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주의가 중심이라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진정한 팀워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개인주의적 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따뜻함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점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고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프로젝트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은 저를 회식에 초대했습니다. 안나, 오늘은 꼭 한국의 진짜 음식을 경험해 보셔야 해요. 도착한 곳은 고깃집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고소한 냄새와 함께 활기찬 대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기판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을 보고 있으니 절로 군침이 돌았습니다. 안나, 여기선 고기를 구우면서 같이 먹는 게 전통이에요. 우리 한번 제대로 먹어봐요. 동료들은 고기를 직접 구워가며 신선한 상추에 마늘, 쌈장을 얹고 저를 위해 쌈을 만들어 건넸습니다. 이걸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한 입이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고기, 쌈장, 신선한 야채의 조화가 정말 놀라웠죠. 독일에서는 이런 식의 음식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밑반찬의 다양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오이장아찌 등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운 반찬들이 저를 계속해서 놀라게 했죠. 이게 다 기본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추가 비용 없이요? 동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저는 진심으로 한국의 식문화가 너무나 풍성하다고 느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나니 동료들은 저를 포장마차로 데려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어묵 국물을 한 입 맛봤을 때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와, 이런 음식은 독일에서 본 적도 없어요. 너무 맛있네요.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과 달걀을 푼 부드러운 어묵 국물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포장마차에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정말 따뜻했어요. 안나, 여기선 이런 분위기에서 서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기죠. 독일에서는 대부분 식사를 조용히 즐기는 문화에 익숙했기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새롭고도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맛과 다양성에 매료됐습니다. 김치, 삼겹살, 그리고 떡볶이는 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음식이 단순한 식사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어묵 국물을 마시며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나, 이제 2차 가볼까요?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동료들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죠. 2차요? 더 먹으러 가는 건가요? 동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2차, 3차도 흔해요. 이제 노래방으로 갑시다. 그렇게 우리는 근처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들어간 노래방은 형형색색의 조명과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노래를 부르지 않는 저였지만 동료들이 너무 신나게 마이크를 잡고 열창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흥이 나기 시작했어요. 안나, 여기서는 무조건 한 곡 불러야 해요. 동료들의 권유에 못 이겨 마이크를 잡았고 그날 저의 첫 노래는 독일에서 유명한 팝송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치며 호응해주니 긴장이 풀리고 저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2차 문화구나.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문화였지만 점점 이런 새로운 경험이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2차가 끝난 뒤 저는 이제야 모든 일정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동료들이 또 말했습니다. 이제 3차로 치맥하러 갈까요? 아직도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지만 동료들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치킨집으로 이동했고 이번에는 치킨과 함께 맥주 한 잔씩을 즐겼습니다. 그 순간 동료들과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하며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놀고 어떻게 일하나, 다들 괜찮을까? 하지만 회사에 도착한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일을 시작하고 있었고 표정은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구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나, 어제 잘 들어갔어요? 오늘도 힘냅시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에너지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걸까? 그날 저는 한국인들의 에너지와 업무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반문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방식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한국의 2차, 3차 문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출근해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은 제게 큰 충격과 감동을 줬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또 하나의 새로운 가치였습니다.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 하루하루를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저를 깊이 깨우치게 했습니다. 오랜 한국 파견 생활을 마치고 저는 드디어 고향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베를린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익숙한 공기의 냄새가 반갑게 느껴졌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도시의 풍경, 그리고 오랜만에 마주한 독일어 간판들은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이제야 내 집으로 돌아왔구나. 처음에는 모든 것이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시작하는 하루, 조용하고 느긋한 분위기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안락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점점 답답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의 첫 주,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서류 발급이었지만 긴 줄과 느릿한 처리 속도에 몇 시간을 소비해야 했죠. 이 정도면 한국에서는 단 몇 분 만에 끝났을 텐데 머릿속에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처리했던 그곳, 번호표를 뽑고도 몇 분 안에 제 차례가 오던 그 효율성이 갑자기 그리워졌습니다. 독일은 여유롭지만 어느 순간 이 여유가 무력함으로 다가왔어요. 더 큰 문화적 충돌은 레스토랑에서 발생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독일의 작은 레스토랑에 갔을 때였죠. 메뉴를 선택한 후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를 더듬으며 호출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호출벨은 없었고 웨이터는 저희 테이블로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부르며 저는 크게 외쳤습니다. 엔출디궁. 그 순간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나,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부르면 무례하게 보일 수 있어. 그제야 제가 한국의 호출벨 문화에 얼마나 깊이 적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여기서는 웨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의였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익숙해졌구나. 독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고 빠르지만 그 안에서 효율과 따뜻함이 공존하던 삶. 독일은 여유롭지만 때때로 그 여유가 무력함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에 살았던 경험이 아니라 저 자신을 성장시킨 특별한 여정이었죠. 독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독일의 환경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편안함이 점차 불편함으로 변해갔습니다.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제게 사치처럼 느껴졌죠. 가장 크게 와닿았던 차이는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를린의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에 갔을 때 전광판에 15분 연착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한국에서는 항상 정시에 도착했었는데 기차나 지하철이 정확히 시간에 맞춰 운행되고 심지어 노선도와 전광판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한국의 대중교통이 그리워졌습니다. 특히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더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의 지하철 안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잘 되지 않아 한국에서처럼 간단히 메일을 확인하거나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게 불가능했죠. 그때마다 저는 한국의 편리함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음식 문화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독일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메인 요리만 덩그러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접시에 담긴 음식은 정갈하긴 했지만 한눈에 봐도 부족해 보였죠. 이걸로 배가 부를까? 한국에서는 밥 한 끼를 먹어도 테이블이 가득 찰 만큼 밑반찬이 나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치, 나물, 잡채, 오이무침 같은 반찬들이 제게는 마치 작은 축제 같았어요.
그 다양성은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죠. 게다가 독일의 식사는 대체로 느긋하고 차분하게 진행됩니다. 한편으로는 여유로웠지만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친구들과 떠들고 웃으며 음식을 나누던 생동감 있는 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문득 김치가 떠올랐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간신히 찾은 김치를 꺼내 밥과 함께 먹었지만 한국에서 먹었던 깊고 풍부한 맛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음식을 매일 당연히 먹을 수 있었는데 작은 한 그릇의 김치조차 한국의 따뜻함과 풍요로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편리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효율적이면서도 정이 넘치는, 그리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죠. 독일에서의 삶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익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늘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당연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곳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서 보낸 8년간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에서의 여유롭고 안정적인 생활은 여전히 소중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안나, 네가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제일 그리운 게 뭐야?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춰 생각했지만 금세 답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면서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있는 것, 그게 제일 그리워.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보는 건 어때? 네가 거기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얘기할 때마다 느껴져.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간다면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진지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향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저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를 알기에 그곳에서 다시 도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의 빠른 속도와 높은 에너지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환경. 그곳은 제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또 다른 집과도 같았습니다. 복귀를 결심한 후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직장을 찾기 위해 제 경력과 네트워크를 정리하며 필요한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더 잘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죠. 이번에는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한국의 따뜻함과 가능성을 이젠 다시 제 삶 속으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결심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독일과 한국 두 문화를 모두 아끼고 존중합니다. 다만 두 나라 사이에서 제가 느끼는 차이는 앞으로도 제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거라 믿습니다. 라고 안나 슈타이너 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간 뒤에도 한국을 향한 그리움을 간직했던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했죠. 한국에서 경험한 빠르고 효율적인 사회,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는 안나님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한 그녀의 용기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면 한번 용기를 내어보세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영상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 주파수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동 주파수의 김희정이었습니다.